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3년 11월 1일 수요일 장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저녁 7시 58분 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0.37% 정도 빠지고 있고요. 우리 야간 선물은 310.55포인트로 0.5포인트 빠져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은 전일 음봉을 대부분 덮어내는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결국에는 전에 말씀드렸던 자리인 309포인트를 종합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흐름이 아닐까 싶죠. 지금 이 구간에서 이제 횡보가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 FOMC를 맞이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일단 제동이 걸린 것은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충분히 파동이 진행된 상태에서 멈춰 있는 거니까 여기서 뭐 지지받는다고 해서 시장이 다시 상승으로 강하게 전환되리라고 보는 것도 아직은 무리고, 그 다음에 뭐 바로 추가 하락을 급하게 진행된다라고 보는 것도 외국인들이 아무리 누적 매도를 갖고 있지만 충분히 시간을 끄는 방식으로 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지금도 뭐 숏을 대량으로 공략하는 것도 좀 위험해 보이는 구간입니다. 다만 이제 확률적으로 시간을 이길 수 있는 조건이라면 외국인들의 누적 매도가 승리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편이긴 하죠. 어쨌든 외국인들은 여기서 포지션을 스위칭하게 되면 그만한 출혈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늘도 BEP를 거의 낮춰놔가지고 선물에서는 310까지 지금 낮춰놓은 상태라서 오늘 종가가 311.05인데 평가 손실로 마감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챙길 거는 다 챙겨두고 이제는 평균가가 매도 평균가가 310까지 내려오면서 이제부터 올라가는 것은 외국인한테도 상당히 부담인 구간이죠. 뭐 벌어놨던 1600억 선물에서만 1600억을 이제부터는 까먹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위칭을 올리면서 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고요. 원래의 외국인들의 계획대로라면 충분히 더 밑으로 깔아서 밑에서부터 스위칭을 해가지고 오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1600억에 대한 훼손이 없어질 정도로 흔들어야만 외국인들이 목표를 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FOMC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외국인도 어느 정도는 열어두는 그런 모습도 뭐 보이고 있으니까 해지를 하면서 그런 점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내일 위클리 옵션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불투명해요. 이번에는 위클리 옵션에서 뚜렷한 포지션을 구축하지 않고 만기 당일로 미루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일 밤사이에 나스닥 FOMC 끝나고 나스닥의 움직임 보고 우리 증시가 어떤 위치에서 시작할지, 그리고 그 상태에서 위클리 옵션 베팅이 어느 쪽으로 들어올지가 상당히 중요해진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연속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급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 다음에 횡보로 이제 진행이 돼도 이상하지 않은 모두 가능한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횡보로 가거나 상승으로 가면 일단 시간을 끄는 구조일 가능성이 높겠죠. 외국인들은 어쨌든 누적 매도량이 선물에서는 거의 4조 원에 육박한 수준, 그다음에 현물에서도 코스피에서는 4조 원에 육박한 수준에 지금 이르렀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코스닥도 거의 뭐 1조 원에 가까운 누적 매도량을 보이고 있고, 뭐 7, 8천억까지도 올라왔고, 그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 코스닥 현물도 마찬가지, 선물 현물 모두 마찬가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미니 선물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외국인들이 매도 하락을 구축하고 있어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빠르게 바꾸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하락하면서도 이런 반등 구간을 줄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이제 그런 구간에 대비를 한다면 너무 무리한 숏 포지션을 구축하는 것도 지금은 위험해 보입니다. 약간 이제 베팅하는 개념으로 이거는 좀 리스크를 좀 감수할 수 있다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만 이제 가져가지 되지 않겠나 싶고요. 이제 당일 전략이 상당히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요. 뭐 기술적으로는 뭐 계속 꽃이죠. 이때도 뭐 반등이 나올 것처럼 보이고 또 급락하고, 그 다음에 또 반등을 보일 것처럼 하고 하락하고, 또 이번엔 또 하락을 할 것처럼 기술적인 흐름을 거의 장악형이었기 때문에, 그죠? 하락할 것처럼 만들었는데 또 다시 상승 잉태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혼동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장세이기 때문에 항상 보수적인 마음을 갖고 너무 무리한 베팅을 가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 지키는 길이 우선일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베팅을 하다 보면 어차피 파생은 가성비에서 우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로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강한 찬스가 왔을 경우에는 뭐 순간적으로 베팅을 높일 수는 있어도 일단 지금은 FMC를 앞두고는 일단 최대한 보수적으로 제가 말씀을 오늘 드렸다라는 거 체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물은 뭐 당연하게도 아직은 따라 들어가서는 안 되는 상태고요. 현금 확보를 대량으로 한 뒤 기다리는 상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FOMC 이제 내일이면은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장을 보게 될 텐데 매파적 동결 가능성이 이제 높은 상태죠. 일단 11월은 동결 확률이 97% 정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패드워치에서 보면은 12월이 이제 관심이죠. 올해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할 것이냐. 지금 12월 달에 뭐 금리 동결 확률이 73%, 인상 확률이 26% 정도 되고 있는데 이 26%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춘 시장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2월 인상 여부 시그널이 상당히 중요하고 현재는 인상 가능성이 26% 정도 된다. 그러나 이제 최근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해 10년물이 이제 5.0에 육박하고 지난번에는 두 차례나 이제 5.0을 찍고 넘었던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향후 금리 상승에 대해서 한 0.25% 정도를 한 번 금리 인상 정도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이제 시장의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반등에 성공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 채권 금리의 기준이 되는 10년물 미국채 금리의 상승으로 이미 또 긴축 효과를 보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면서 오늘 뭐 반등장이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3일간 나스닥도 뭐 반등하고 있는 모습도 뭐 그런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뭐 글로벌 반등이 살짝 일어나는 구간이긴 했죠. 그리고 또 FOMC뿐만 아니라 시장의 관심은 FOMC가 이제 새벽 돌아오는, 이제 앞으로 새벽 3시 정도에 시작을 하고 그 전에 잠시 후, 지금 현재 저녁 8시 5분인데 잠시 후 한국 시간으로 9시 30분, 1시간 25분 뒤에 국채 경매 규모와 종류 등을 담은 분기별 차환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제 여기에 일단 관심사가 먼저 집중이 될 거예요. 그래서 9시 반에 이 발표에 따라서 상당히 먼저 요동을 치고 나서 FOMC를 겪게 되겠죠. 그래서 이후 그 내용을 토대로 FOMC에 주목하게 된다. 채권이 과잉 공급되지는 않는지 등등을 이제 살피는 시장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FOMC 이야기 이제 지나서 이제 두 번째, 외국인,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은 이제 12월물을 가지고 현재 1,600억 정도를 미리 챙겨둔 상태입니다. 이거는 어제까지 제가 계속 언급을 드렸고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도 계속 다뤘던 내용이죠. 그리고 BEP가 다시 평가 손실 구간에 진입한 것도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310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그 위로 끝났기 때문에 현재는 현재 미결제 포지션에 대해서는 선물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평가 손실을 보면서 마감을 했다. 그러면서 오늘 외국인들이 30억 정도를 손절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오늘 한 2,100억 정도 매수로 끝났죠. 이게 원래는 1,000억까지 낮춰졌는데 마지막에 시간에 다시 조정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2,186억 매수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외국인들 약간 매수를 했는데 이게 이제 손절이 단행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 30억 정도 그렇게 됐고요. 리스크를 관리하는 겁니다, 외국인들도. 그 다음에 오늘 시장은 이제 우호적인 FOMC에 대한 기대감에 이제 외국인이 선물을 환매수한 것처럼 사실은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들이 좀 뒤늦게 따라왔어요. 오늘 아침에 급등을 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갭 상승하고 갑자기 굉장히 빠른 시간으로 급등을 했는데 외국인들이 여기 중간부터 따라왔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인의 선물이 늦게 따라온 것을 보면 일단 시장이 먼저 갖는 기대감에 외국인이 뭐야, 내가 포지션이 하방인데 갑자기 시장이 급등하네, 그런데 이제 손익분기 위로 넘어왔네, 리스크 관리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상방 리스크를 관리하는 모습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고 보일 것 같습니다. 합당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선물을 2천억 정도 환매수하면서 일부 손절을 했고, 그 다음에 동시에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오늘 선물 매수에 대한 부분을 해지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로는 2천억을 사들이고, 그 다음에 옵션으로는 콜옵션 매도를 68억 단행하면서 상방을 방어해주는 그런 해지 전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개인들은 최근 불안한 심리에 오늘 반등에 코스피와 코스닥 선물을 대거 매도를 했고요. 동시에 가까운 콜옵션을 매수하면서 또 단기 상승에 좀 베팅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이게 당장 내일 베팅은 아니어도 내일 베팅일 수도 있고요. 내일 베팅 아니어도 적어도 이제 만기일이 내일이면 이제 6거래일 남죠. 월물 옵션 만기 6거래일 남은 시점에서 이제 콜옵션 베팅을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의 이제 전략은 오늘 보시면요,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외국인들이 오늘 콜옵션 매도를 68억 정도 했지만 계약수로 한번 보시면요, 21,297계약 매수입니다. 그렇죠? 매도 금액은 매도가 크지만 계약수는 매수가 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피 200을 놓고 보자면, 자, 외국인들이 요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 콜옵션 매도 자리가 이제 315에서부터 307.5 구간인데 315가 이제 여기고, 이게 코스피 200이니까 딱 요걸로 지금 보면 돼요. 그다음에 307.5 이제 지금이 코스피 200이 309.71이니까 어쨌든 여기까지 이제 방어선을 이제 구축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실제로는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315 콜옵션 가격이 1.42예요. 그래서 약간은 조금 더 높게까지 방어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냥 단순히 여기로 놓고만 본다면 어쨌든 외국인들은 요 구간을 지켜주려고 노력한다.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제한적인 쪽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혹시나 모른 큰 급등이 나올 수 있음에 대비를 하는 전략, 콜 매도를 처리하면서 위에 있는 콜 매수 부분을 외가격 쪽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구축해 둡니다. 그래서 317.5 콜옵션 위로는 쭉 오늘 매수를 늘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쪽에 콜옵션 매도와 먼 쪽에 콜옵션 매수를 같이 진행하면서 금액적으로는 콜 매도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계약수로는 콜 매수가 늘어나는 방향을 택했는데, 요게 이제 수직 약세 콜 스프레드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등가나 내가격 쪽에 가까운 쪽에 이제 콜옵션 매도, 그다음에 외가격 콜옵션을 사들이는 방식을 선택하면서 보통 이제 하락을 예상하는 포지션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락을 예상하는 포지션을 구축했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전략은 그래도 결국에는 하방이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반등을 뭐 생각은 하고 있지만, 반등의 가능성을 보고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만 할 뿐, 일단 기초적으로 메인 베팅 방향은 여전히 하방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오늘도 현물을 상당히 많이 파는 외국인들 또 볼 수 있었고요. 코스피에서 1,273억의 매도,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비차익 1,411억으로 코스피를 지속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외면을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올해 들어서 지금 코스피 현물 보유량이 좀 최저에 다다른 상태, 계속 지속적으로. 그래서 올해 이 추세가 12월 말까지 지속된다면 내년도가 상당히 불안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영풍재지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마칠까 하는데요. 영풍재지가 좀 기록을 세웠습니다. 30%로 상한가 제도가 변경된 2015년 이후 최대의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점하한가로는 5번, 5점하, 그다음에 첫 하한가를 포함해서 6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는데, 최대 주주 대한금속이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는데요. 최대 주주 대한금속이 이제 영풍재지 주식을 담보로 잡아놓고 이제 그게 이제 반대 매매가 걸렸는데, 그 반대 매매 물량 때문에 영풍재지는 이제 뭐 풀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뭐 지금 배후 세력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 물량을 누구도 지금 소화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태. 그래서 시장에서 이 물량을 초기 2천만 주 정도의 물량을 소화할 수 있을 만한 누군가가 돈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한 50만 주 정도
거래량이 터진 것을 보면, 그리고 대한금속이 오늘 상한가를 먼저 들어간 것을 보면 내일 가능성이 충분히 생기긴 했어요. 그래서 그러나 모두 잡아먹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으니까 일단 먼저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를 체크를 하는 게 우선이고요. 충분히 싸진 다음에야 돈이 들어오기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도 아직까지는 충분히 싸지 않다라고 시장은 이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절반 정도는 이제 2천만 주의 절반 정도인 1,000만 주 정도는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들어와 줘야 시장에서 이제 함께 핫다에 대기하는 물량들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한 방에 이게 잡아 먹으면서 엄청난 단타가 몰리게 되면서 이제 급등이 나오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대량으로 잡아먹어 줘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런 게 없으면 내일도 점한가가 되겠죠. 그래서 내일은 그래도 오늘 조짐이 조금 있었으니까 시초에 풀리는지 주목해보고, 뭐 하한가 가더라도 장중에 풀리는지도 주목해보고, 뭐 그러나 풀리고 매매에 참여하더라도 이제 전국 단타 대회가 열릴 거예요, 내일.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내일 뭐 참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매매는 당일로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차피 예견된 이제 작전에서 예견된 급락이었고, 예견된 급락 속에서 당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견된 급락에서 이용을 하는 거는 밑에서 이제 단타 대회가 열릴 때인데, 그때 그 매매를 하더라도 당일로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 최근에는 어쨌든 이런 작전주에서 또 이제 크게 끌어올리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큰 상태죠. 계속 감시를 당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 다음에 뭐 내추럴 엔도텍 사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2015년이었죠. 2015년에 내추럴 엔도텍 백수호 사태로 이렇게 급락할 때 보시면 하한가 이때는 15% 시절이었습니다. 15% 시절에서 하한가 들어가고 점하한가 이제 네 방째 점하한가를 맞고 이날 이제 풀려서 이제 강한 장대 양봉으로 상한가를 들어갔었어요. 장중에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그게 풀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하한가, 점하한가가 또 연속으로 몇 방입니까? 하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방이 떨어집니다. 엄청나죠. 여기서 잘못 들어갔다가 하다가 물려버리면 그냥 고꾸라지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때는 좀 일찍 풀려가지고 앞으로 내려갈 폭이 훨씬 더 많아서 그런 거기도 하지만 어쨌든 당일에 단타에 국한된 매매를 해야 될 겁니다. 최근에 뭐 대성홀딩스 같은 것도 보면은 그때 이제 급락이 나와서 멈췄을 때도 당일 이후로는 계속 떨어졌어요. 이거를 계속 끌고 가지 않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단타 대회가 열리는 이 날만 적극적으로 매수를 매매 활용하고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흐름은. 그래서 반드시 오버나이트 하지 않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설령 더 추가적으로 반등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 이제는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FOMC 결과를 보고 내일 아침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 같이 시장을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고요. 구독자 정보 공유방에 입장하셔서 같이 공부하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과 대문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문의 주셔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